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2시 45분쯤에 결정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확정이 좀 됐고요. 이제 3월 9일까지 약 4개월간의 긴 장정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각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 축전을 좀 벌이면서 대통령이 최종 선출이 되실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실 분들의 각각의 경제 정책과 혹은 그 이외의 정책들을 좀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각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주목할 만한 어떤 분야와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를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의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를 좀 많이 분출한 상태고요. 이제는 그래서 정책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이미 뭐 많이 반영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정책 선거라고 하기에는 개인 후보들의 어떤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부터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 미디어에 좀 노출이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우리 두산중공업, 두산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원자력 전문가 800인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이게 11월 1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대한민국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님, 뭐 기타 등등 많은 유수의 관련 그 전문가분들이 800인이나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 교수, 제가 이분을 그 뭐 백분 토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신 걸 많이 봤어요. 그야말로 이제 친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현 정권은 고리 1호기 퇴역식을 영구정지 선포식이라 명명해 원자력을 능멸했다. 잘못된 신념이 아닌 과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원자력 관련된 분야에서 계신 분들은 현 정부에 불만이 많으시죠. 이제 그런 그 와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원자력, 친원전 이쪽 분야도 상당히 전망이 좀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현재의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저탄소,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시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COP26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관련한 여러 유수 국가들과의 뭐 미팅도 하시고 있는데,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헝가리에 이어서 체코 정상도 문 대통령 앞에서 연이은 원전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체코 원전 산업에 입찰 참여해달라. 폴란드 정상회담서도 거론을 했고, 탈원전 충돌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지만 뭐 청와대는 외국과 윈윈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헝가리 대통령 발언에는 청와대는 이해한 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중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좀 거론하면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죠. 상당히 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는 이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돼요. 지금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시다가 결국에는 친원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SMR 관련해서도 막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도 150조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중국뿐만 아닙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부도 안 따를 수 없다.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떠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체코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한국은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원전 건설을 성공한 만큼 우리와도 진지한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 체코 총리 그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체코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체코하고 있었던 이슈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찾아볼게요. 팀코리아로 해가지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 게 있죠. 자, 요겁니다. 한번 볼게요. 팀코리아 체코 원전 100년을 약속한다. 두산중공업 조력자로 나섰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좀 화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게 2021년 7월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총력전, 그죠? 한수원에서 그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CEO 여기가 낫겠네요. 8조 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두산중공업 유럽 자회사가 조력자를 자처했다. 두산 스코다 파워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그죠? 책임자를 CEO라고 하죠. 체코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팀 코리아를 토대로 100년 원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8조 가량에 이르는 체코 원전 수주의 주력이 되는 회사는 한국전력기술, 한국연료, 두산중공업 이렇게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과 만나고 계신 이런 와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이슈들도 현재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보시면 오늘의 사실 뭐 이 주가는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1.15% 빠져버렸고 코스닥이 0.47% 빠졌습니다. 특히 기관은 코스피에서 4,400 가까이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중공업, 두산 우선주, 두산 EUB 이런 종목들은 전부 긍정적인 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엔요. 오늘 어제 이렇게 미끄러 달고 밀렸지만 결국 오늘 이 두산중공업이 또다시 0.95% 상승을 하면서 26,500원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순매수를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좀 나갔습니다만 기관이 그 와중에도 순매수를 했어요. 96억이나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기관은 계속 지금 담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 대차잔고를 보면 사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대차 잔고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어제 많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대차 상환보다는 체결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상환이 조금씩 좀 흐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공매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매도 대금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이 또 이렇게 가장 많았다.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이 27,000원이라는 전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되면 차트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땐 전에 이렇게 두 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저항 라인이 돼가지고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뚫어버린다면 기존에 이 공매도로 엄청나게 밀렸던 물량들도 결국에는 뭐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를 하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쇼커버링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27,000원이라는 그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지난번 30,000원, 32,000원까지 갔던 그 전고점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만약에 체코 원전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원전에 대한 계약들이 연말까지 발표가 된다면, 왜냐면 한수원의 그 사장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연말까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급도 괜찮고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또 괜찮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 두산 건설을 또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좀 두산이 탄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두산이 드디어 이제 13만원까지 돌파를 해버리고 지난번 고점을 뚫어버리는 양봉 후에 이 윗꼬리를 삼키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저는 아주 좋게 보거든요.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이. 근데 그러면 두산만일까? 두산 중공업, 그죠? 거기에 플러스 두산 EUB, 이 종목도 아직은 시세를 지금 분출을 안 했는데 상당히 좀 저는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얘가 두산 중공업과 얼라인하면서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우선주고, 두산의 본주죠. 본주의 어쨌든 간에 이 우선주인 두산우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8만원까지 좀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우선주, 두산 EUB, 두산 중공업 네 종목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얘는 지금 지난번에 이 고점을 돌파를 지금 하기 직전이죠. 종가 기준으로 뚫으면 단기적으로는 뭐 그동안 없었던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산 EUB는 다만 지난 6, 7월쯤에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 무려 23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얘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추세는 꺾이지 않았죠. 22평선하고 정비열 상태고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EUB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저는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 두산 중공업과 두산 EUB, 두산과 두산 우선주, 이 네 종목은 아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 종목 중에서 두산 우선주와 두산은 전고점 돌파 시도를 목전에 두고 돌파를 했어요. 두산은. 우선주는 거의 이제 직전이고요. 두산중공업은 전고점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그 가장 최근에 이 쌍봉만 들고 빠졌던, 뭐 쌍봉이라고 하기엔 좀 쓰리봉이겠네요. 예. 요 구간대 27,000원을 돌파 시도를 다음 주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두산 EUB는 아직 시동은 안 건 것 같습니다. 시동은 지금 걸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치고 나서 보통은 좀 눌리는데, 이번에는 추세가 워낙에 아시겠습니다만 두산 중공업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따라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또 발동 걸리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도 저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있었던 두산 그룹주들이 이 원전에 대한 이슈로서 그리고 그동안의 재무구조와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 뭐 자회사들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2022년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야말로 이 뭐 흔히들 뭐 두슬라 하지 않습니까? 흠슬라 다음에 두슬라 모드로 한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당장에는 뭐 우선은
모든 조건은 다 긍정적인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두산중공업, 두산우선주, 두산 이유비 모두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 심지어 탈원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면서 해외에서 뭐 유수 유럽 국가와의 미팅에서는, 정상회담에서는 이 원전 SMR이라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높다, 가격이 금액이 크다, 뭐 높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동안의 두산중공업의 이 하락 추세에서 봉을 하나 딱 세우면서 이때부터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좀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정말 볼만한 긍정적인 두산중공업 뭐 등등 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이 드디어 좀 두산에 좀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찌됐건 뭐 이 두산 그룹주, 특히 두산 우선주, 두산 이유비, 두산중공업 네 종목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번 지난번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좀 나와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 혹은 주중에도 혹은 또 주말간에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이든 커뮤니티든 정리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